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에서는 대학문화 창달과 학내 언론의 지표가 되고자 정확한 보도와 보다 나은 방송 제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오후 방송으로 매주 2번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 방송은 SBS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월 19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합니다. 청파 시네마. 안녕하세요. 청파 시네마의 아나운서 김혜연입니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제작되며 기존의 지배적인 관습화로부터 내러티브 독립을 실현해냅니다. 청파시네마에서는 이러한 독립영화에 대해 소개하고 영화가 추구하는 주제와 메시지를 다루며 이야기해보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함께 들어볼 독립영화는 윤희에게입니다. 윤희에게는 2019년 11월 14일 개봉한 멜로 장르 영화로 국내외 다수의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임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두 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장편 독립영화 제작 지원 펀드 프로젝트를 거쳐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개봉 이래로 팬덤 만월단까지 만들어내며 연일 호평일색을 받았는데요. 스크린에서 내려간 이후에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이 영화의 인기 비결이 뭘까요? 임대영 감독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싶어 이 영화를 찍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관객들이 저마다 자신의 사랑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공감했다고 해요. 누구나 한 명쯤 마음에 품고 있는 다양한 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든 영화의 따스한 이야기가 흥행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에 대한 임대영 감독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이 영화는 퀴어를 소재로 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퀴어 소재의 영화들은 있었지만 주로 젊은 세대의 주인공들을 다룬 반면 이 영화는 부모 세대의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호평을 받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 윤희에게라는 제목의 뜻이 궁금한데요. 제목이 윤희에게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리하신데요. 이 영화는 공개 때부터 줄곧 만월이라는 타이틀을 고수해왔으나 윤희에게로 최종 확정지었다고 해요. 감독은 영화 도입부의 편지를 읽는 나레이션이 윤희에게로 시작하고 이 단어가 영화를 잘 설명하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얼른 영화를 만나보고 싶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 더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거든요. 임대영 감독이 윤희에게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건네오고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실까요? 영화의 첫 장면은 기차 속에서 잔잔하다가도 세차게 치는 파도로 부서지는 바다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떠나는 것 같은 바다의 풍경 위에 윤희에게라는 글씨가 쓰여집니다. 곧이어 눈이 가득한 비슷하지만 이국적인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나이가 든 여성은 한 편지를 유심히 보더니 윤희라는 글자를 말합니다.
그녀는 고시마다 눈이 잔뜩 쌓인 우체통에 편지를 넣습니다. 편지를 넣고 난 뒤 마치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들키면 안 되는 듯 발걸음은 조금 빠르게 움직입니다. 발걸음과 달리 나레이션은 차분합니다. 눈이 언제쯤 그치려나? 편지를 넣은 이 여성은 준의 고모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나온 주변 풍경으로 그녀의 말을 통해 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이어 이전의 풍경보다 낯익은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306호 우체통에는 한 편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채롬은 편지를 유심히 보다 직접 읽어봅니다. 윤희에게 잘 지내니? 오랫동안 이렇게 묻고 싶었어. 이렇듯 영화의 제목은 윤희에게이지만 편지를 처음 받는 이는 윤희가 아닌 윤희의 딸 세봄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고민 끝에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사람도 편지를 쓴 준이 아닌 준의 고모 마사코인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은 윤희와 세봄의 관계, 그리고 준과 마사코의 관계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극이 진행되지만 편지를 읽어가는 사람, 즉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윤희가 아닌 윤희의 딸 세봄입니다. 윤희, 그리고 편지의 발신인 준은 이제 40쯤 되었을 중년 여성들인데요. 그런 두 사람은 서로를 옛 친구라 칭합니다. 하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기에 편지는 너무나도 다양한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힘겹게 써내려갔을 그 편지에 세봄은 점차 혼란스러워집니다. 세봄은 고민 끝에 자신의 엄마가 아닌 윤희에게 온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엄마의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봄은 알 수 없지만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 그녀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쯤은 세봄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곧 세봄은 윤희에게 여행을 제안합니다. 곧이어 그들은 준이 살고 있는 곳 오타루로 떠나는데요. 세봄은 그곳에서 자신의 엄마를 윤희로서 마주하게 됩니다.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맨 그녀의 모습에 예쁘다라며 감탄하기도 하고 엄마의 습관을, 과거를, 그 낯선 두 글자 이름을 세롬은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마주합니다. 결국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세봄은 윤희와 준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이 만남은 마치 편지를 대신 붙인 준의 고모와 만남을 만든 세봄에 의해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 붙이지 못하는 편지를 수십 번은 써내려갔을 준과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오타루행 여행을 택한 윤희의 결단에 의한 것이겠죠. 학창시절 그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임과 동시에 함부로 꺼내볼 수조차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윤희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채 사랑하는 이에게 헤어짐을 고해야 했으며 준은 영분을 알 수 없이 헤어졌어야만 합니다. 그리워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우면서도 오랜 상념이 때때로 스스로를 다치게 하며 무디어진 척 20회를 보냈을 그들은 다시 만날 순간을 위해 각자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 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과연 윤희와 세봄의 일본 여행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20년 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우연인 척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윤희에게는 우연히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윤희가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비밀스러운 기억을 찾아 설원이 펼쳐진 여행지로 떠나는 감성 멜로 영화입니다. 가은 씨, 이 영화의 제목이 본래 윤희에게가 아니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네, 혜연 씨가 앞서 본래 제목이 만월이었다고 이야기해줬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아요. 아주 잘 기억하시네요. 감독은 영화의 원래 제목은 만월이었다고 밝혔죠. 만월의 의미는 다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은유라며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되어가듯 서서히 원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달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윤희의 모습,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차오르는 뜻을 내포했다고 해요. 아,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저는 그래도 윤희에게라는 제목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준과 윤희가 서로에게 쓰는 편지로 이 영화가 진행되잖아요. 첫 장면에서 아, 그 윤희구나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가은 씨는 영화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나요?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가지 못해서 그런지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일본 지역의 눈 내리는 풍경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보니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일본과 한국인데 이러한 설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예리한 질문인데요. 감독은 이 영화의 배경을 일본과 한국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두 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이지만 둘 다 배타적인 민족주의 국가이고 소수자 혐오, 차별이 일상화된 국가라는 점, 또 남성 중심적인 시스템이 아주 오랫동안 견고하게 확립된 국가인 것 같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더불어 페미니즘 시대 정신에 빗대어 창작자로서 부족하지만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동아시아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어요. 이럴 때 보면 영화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임 감독의 신념이 느껴지기도 하는 영화네요. 그러고 보니 주인공 준 또한 한일 혼혈이라는 설정이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차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동성애에 대한 차별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뿐만 아니라 혼혈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등 차별에 대해 오히려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장면들이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차별에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불러일으키게도 만듭니다. 영화 속 윤희가 이제 자신 그대로를 스스로 사랑하며 받아들인 것처럼 저 역시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She's everything to me. 지친 나를 감싸 안아줄 그대, 나를 반겨줄 천사 같은 이름. She 그 미소 위로 낯을 내리고 내 하루가 쉬어가고 She 어떨까요? 그대 없는 나는 무지개가 떨어진 곳을 알아. 내일은 꼭 함께 가자는 그녀, 내 손을 감싸쥐는 용감한 여전사여. 그 미소 위로 낯을 내리고 내 하루가 쉬어가고 She 어떨까요? 그대 없는 나는
임대영 감독의 장편 영화 윤희에게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화의 초반부에 준이 윤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들려왔다면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윤희의 편지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나도 더 이상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용기를 내고 싶어.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추신, 나도 내 꿈을 꿔. 라는 윤희의 마지막 고백은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가장 비밀스럽고 소중한 감정들을 전하고 싶을 때 우린 편지를 쓰곤 합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붙일 수 없었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정말로 그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두 가족의 일원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어딘가에 속해 있기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눌러가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윤희의 이야기에서 공감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또한 무언가를 위해 나의 생애의 어느 부분을 포기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영화 윤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둘러싼 사랑의 의미와 생애 방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찾아오는 그리운 밤들은 무척이나 외롭습니다. 더불어 나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밤들은 더욱더 사무치기 마련이죠. 나도 보고 싶었다. 내 꿈을 꾸고 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속 오롯이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 윤희의 모습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나의 마음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청파 시네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야기가 담긴 독립영화를 들려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혜연 아나운서, 기술의 이가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마칩니다. 수요일 뮤직 포레스트 시간에 다시 뵙죠.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